네, 반갑습니다. 짱나무TV 짱나무 인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방송을 녹화를 못했습니다. 어제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주를 한잔 했죠. 아침 일찍 나왔는데 어제 바이든이 왔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제 이틀 남았는데 또 그하게 이제 또 쇼를 해야죠, 쇼를. 근데 이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것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어, 이 특히 이제 그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게 무너지고 있죠. 저도 솔직히 좀 놀랐는데 뭐 좀 차차 얘기하기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삼성전자 평택 뭐 캠퍼스라고 뭐 가가지고 이제 공장 둘러보고 이제 기자회견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죠. 연설문을 좀 발표를 했죠. 근데 확실히 이제까지와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냥 저 실속도 없고 또 특히 지난 5년 동안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엄청나게 홀대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70년째 머저리 같은 지도자들만 보다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이 지도자가 나오니까 미국이 지금 홀딱 벗고 덤비고 있다고. 그게 어제, 그리고 뭐 오늘, 내일,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어제의 평택 공장에서의 그 멋진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아, 계속 이제 우리 토끼형 지지율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뭐 50%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소위 보수 유튜버 그 개새끼들 때문이라니까요. 그 개새끼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뭐, 개소리들 쳐 씹으리는 놈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100%, 100%. 뭐, 그냥 일단 그것도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다 정리가 될 거고요. 아무튼, 더 이상 이제 그 빨갱이들, 특히 빨갱이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민의힘 요 새끼들, 그러니까 다시 그냥 크게 쓰면 기존의 정치권은 모조리 다 다음 총선에서 완벽하게 물갈이가 될 겁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피가, 젊고 스마트한 피가 엄청나게 수혈이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뭐 고민을 하거나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이 취임 10일 만에 전 세계 통이 지금,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바이든이 지금 취임한 지 지금 2년째인데 2년째가 아니지. 2년째? 2년째? 3년째?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이씨, 모르겠고. 하여튼, 뭐, 아시아 순방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인데, 그 첫 방문지가 우리나라라는 거, 한국이라는 거. 그래, 이걸 보면서, 진짜, 갑자기 또, 북한하고 중국, 뭐, 러시아 이런 놈들이야, 뭐 상관없는데, 갑자기 또 좀, 일본이 좀 불쌍해지더라고요. 일본이 좀 갑자기 불쌍해지는 게, 아니, 그래, 뭐, 그,
자기들은 빨갱이들, 뭐 빨갱이뿐만 아니고, 뭐 물론 빨갱이들이 좀 더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제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은혜도 모르고 막 덤벼들고 뭐 반일이니 하면서 막 그걸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이용하는 그 상황에서도 버장머리 고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우리 토끼 형 때문에 이제, 분명히 자기 편인 거는 맞는데, 가봐보니까. 이제 우호 관계는 좋아질 건데, 가봐보니까 이제 주도권을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겠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일본도 존나 불쌍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정말 이거, 아무튼, 즐거운 날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그래, 또 이제 쇼 하나 준비한다고 저도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또 이제 이거, 뭡니까, 편의시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잠정적으로, 일단 취소했다죠. 가만 생각을 해봤죠. 이것들이, 뭐 발표를 했다가, 뭐 갑자기 뭐 취소하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일을 아무런 계산이나 이런 생각 없이 막 지르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만 생각을 해봤죠. 왜 한다고 했다가 그만둘까 생각하니까, 이제 늘 말씀드렸듯이 대국민 쇼를 준비한 건데,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니까, 에이씨, 안 해도 되겠다. 거기다가 어제 바이든도 봤잖아요. 아직 그하게 이제 뭐 국민들을 홀릴 수 있는 쇼가 지금 준비가 돼 있고 한덕수 총리까지 인준이 됐으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대국민 쇼를 이제 한동안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인준도 안 되고 이제 뭐 여론이 아직도 좀 비등비등하거나 이러면 이걸 했을 건데 여론조사 결과 다들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콘크리트 지지층 35%. 이 35%를 생각했는데 이건 분명히 맞아요. 이 숫자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무너지려면 그래도 올해 정도는 좀 지나가야 이게 무너질 거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벌써부터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정말 지금 무지막지한 속도로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생각한 건, 씨발, 이제 대국민 사기쇼 이제 좀 덜 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일정이 맞춰서 천천히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은 5.18 기념사. 이거 가지고 아직도 이거 가지고 의심을 하고 물고 씻고 뜯고 하는 것들 많죠? 뭐 좀 적어놨습니다만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 빨갱이들의 전유물이었던 5.18을 뺏어온 거예요. 뺏어온 거. 계속 얘기한 게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 이 두 개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다 데리고 간 것 때문에 광주가 지금 갈라졌잖아요. 지지해주자. 아직은 진심을 모르겠다.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토끼 형 갈라치기 선수라니까. 말은 통합하고 소통하자고 해놔놓고, 소통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저기 광주고 어디고 가가지고, 갈라치기는 하고, 정말,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4월, 5월이 시위나 데모가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그랬습니다만은 시위나 데모를 많이 준비하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둘 거다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데모를 할 수 없게 이 갈라치기를 계속 하잖아요. 갈라치기를.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좀 틀린 것 같다는,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말로 본질이 틀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그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토끼 형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을 한다고 제가 막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주 가가지고 이렇게 휘저어 놓으니까 광주 전라도 사람들이 우리가 그럼 이긴 건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다가 나 지금 아무리 사기 같은데 이 두 표로 지금 갈려가지고 지금 민심이 쪼개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5.18로 감성파이나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봉화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준되면은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총리부대가 다 간다고 했잖아요. 노무현 파리도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육시방쟁인데, 그거는 얘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나머지 5.18이나 뭐 세월호나 노무현이는 저 빨갱이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근데 그 세 개 중에 두 개도 다 가져왔고, 이제 다음 주에 봉화마을 가는 걸로 노무현 파리도 이제 우리 토끼형 걸로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육시방쟁은 쟤들만의 전유물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4월, 5월, 6월은 편안한 날들이 될 겁니다. 이게 우리 토끼형의 실력입니다, 실력. 피 안 흘리고 상대를 갖다가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정말 이제 편안한, 이후로는 이제 4월, 5월, 6월이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그런 날들만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니까요. 김현식 참석 후에 돌아오는 열차에서 이제 주먹밥을 먹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또 감성팔이 하잖아요. 5.18 시민군이 주먹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걸 기리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주먹밥을 먹었다. 정말 너무 좋아. 5.18파리도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5.18파리. 그리고 다음 주 봉화마을 가는 걸로 또 노무현 파리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참말로. 그리고 보세요.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국가 유공자 지정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또 뭐라 할,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있을 건데, 이때까지 소위 보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5.18 유공자 명단 한번 보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명단을 깔려면 이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건 5.18이 저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폭동은 맞아요. 폭동은. 그런데 요 극렬 빨갱이들, 저도 이전부터 말씀드리지만 간첩이 없었던 건 맞습니다. 지만원이 같은 그런 쓰레기 말 듣지 마세요. 간첩이 넘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만에 하나 넘어왔어도 진짜 한 두세 명 정도, 만에 하나 넘어왔어도 두세 명 정도가 포함됐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 5년 동안 느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로부터 40년 지난 상태에서도 이 빨갱이 새끼들의 위력을 받잖아요? 근데 40년 전에 지금보다 더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굳이 뭐 간첩이 북에서 넘어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지난 5년 동안 정권을 잡고 나라를 이렇게 도륙을 낸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 당시에 다, 이제, 막 대학생이고, 대목 한참 하던 그 새끼들이잖아. 그것만 놓고 봐도 굳이 난파된 간첩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군사 교육을 좀 받은 빨갱이는 좀 있긴 있어야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파출소를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출소를 튼 것 때문에 이거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에요. 그 대신 어쨌든 순수하게 어차피 그 당시에 뭐 전국적으로 다 이제 시위를 했으니까 민주화 운동 순수하게 시작을 했고 요 빨갱이들 이 무기를 털어서 지급한 빨갱이들의 어쩔 수 없이 동조했던 사람들 물론 이제 총질을 했던 놈들은 어차피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할 놈들이죠. 그 대신에 어쨌든 평화롭게 시위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분명히 어쨌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국가 용역 해주고 나머지 그 명단을 보고 전혀 연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듣기로 제가 이때까지 확인된 죽음이 200명이 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200명이. 그러면 실제로 실종되고 죽은 사람은 뭐 그냥 좀 인정해주고 나머지 이 인원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저기도 맘대로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다 빼야지. 그리고 그게 왜 어떤 경위로 이게 지정이 됐는지 또 조사를 해야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5.18도 정리가 된다고요. 더 이상 이제 5.18로 감성팔이나 이런 거 더 이상 못하는 이제 지점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진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제대로 된 이제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파출소에서 무기를 틀은 거. 그래, 이 얘기 하니까 제가 그래, 기념식을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분위기 자체가 일단,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 TV로 한 번씩 보는 북한에서 하는 어떤 공연 같은 거. 딱 그런 느낌이죠. 이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놈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5.18 당시에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해야 되죠? 어떤 이제,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뭐 학살이 일어났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전후 관계가 뒤바뀌었더라고요. 전후 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된 거는 뭐냐면, 시위는 전국적으로 있어가지고 계엄령이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대가 다른 지역처럼 일반 군대가 주둔을 했죠. 일반 군대가 주둔을 하고 시위를 뭐 진압을 하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파출소에서 무기를 털어가지고 요 24단이라고 했나? 요 군인을 상대로 총질을 한 게 먼저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수부대가 투입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공수부대가 와가지고 총질을 해서 자기들이 무기고를 틀어가지고 저항을 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소위 보수 바라는 것들이 이렇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비둬 놓으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왜곡을 하고 저거들끼리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미화를 하고 왜곡하고 미화시킨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와서 아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잡힐 거예요. 박민식이 보훈처장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배치를 시킨 거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정치 초짜라고 우리 토끼 형 보고 어휴 열릴 필요는 없죠. 아무튼 이거 정말 이런 무식한 년 얘만 무식한 게 아니죠. 빨갱이들 수준 다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국민의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허접한 것들한테 맨날 휘둘리면서 진짜 제대로 이제 그 세대 교체가 될 겁니다. 완벽하게 세대 교체가 될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듯이 다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리력이 사용되지 않고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흔히 말하는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라고 해야죠? 뒤처리 수단으로 그냥 이용되는 것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박지현이가 우리 한동훈이 보고 김원의 KD 청탁 수사를 지시하래요. 그래 이 얘기 듣는 순간에 진짜 이것들이 수준이 진짜 허접한 것들이구나. 이거는 뭡니까? 수사지휘권 발동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때까지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토끼 형도 그렇고 한동훈이도 그렇고 아니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거나 할 생각 없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야장천 떠들었잖아. 그런데 수사를 지시하래요. 이게 빨갱이들 수준.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뭔가를 콕콕 집어내지 못하더라도 우리 토끼 형 특히 한동훈이가 등판해가지고 청문회에서 한번 싹 정리를 하면서 얘들의 수준 밑바닥이 어느 정도인지를 코앞에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진짜 소위 우리나라에서 진보라는 것들의 수준이 진짜 저것밖에 안 됐구나. 자기가 진영이 어떻고 이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느끼는 게 한동훈의 청문회를 보면서 이때까지 우리나라 정치를 했다는 새끼들 수준이 진짜 저것밖에 안 됐어? 그럼 뭐야 지금까지? 이 생각이 지금 이제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반증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그 지지율이거든요. 그 지지율이 왜냐하면은 갤럽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빨갱이 하기에 극도로 유리하게 여론조사가 나왔던 KSOI, 갤럽, 이런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지표로 나타나고 있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35%에서 더 빠지는 거는 그 수치는 지금 무당층으로 지금 옮겨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지나면 얘들도 편입이 될 거예요. 머지않아서. 얘들이 수준이 정말 쓰레기구나. 이런 쓰레기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떵떵거리며 살았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동훈 효과. 한동훈 효과. 이렇게 우리나라가 판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계속 그랬잖아요. 리셋 코리아. 근데, 와, 진짜 이거 완전히 이거 엄청나게 항칠이 돼 있는데, 낙스가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의외로, 물론, 이걸 고착화시키고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한 세대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쉽게 지지율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국민의 어떤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느 방향으로 튈지를 잘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빨갱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기존의 정치인들에게도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아니, 한동훈을 보다가, 예를 들어 보세요. 홍준표를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하고 홍준표를 딱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는 애라도, 저게 제가 늘 그랬잖아요. 치매 걸린 술 취한 노친네, 똥 싸지르고 다니는. 한동훈하고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과연 그러면 홍준표가 설 자리가 있겠어요? 아니면 안철수가? 오세훈이가? 원희룡이 설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가스보일러 쓰다가 기름 보일러 아니면 연탄 보일러 못 씁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좋은 걸 경험하고 나면 그 이전으로는 정말 진짜 그게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택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과거로는 절대 못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지 않습니까? 청와대 개방? 그러고 나니까 무슨 송영기 이 새끼가 다시 돌아갈 거다. 아니, 물론 기회도 없지만 만에 하나. 자기들이 5년 후에 집권한다 치더라도 만에 하나. 청와대로는 못 들어간다니까. 5년 동안 국민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관광지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걸 다시 폐쇄를 시킨다고? 그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아무튼 진짜 정치가 진짜 교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보시면 하나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민주당이 예전에 처음에 임명됐을 때, 지명됐을 때 민주당이 절대
부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그 말을 딱 하잖아 봐. 이 사기꾼. 보세요.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총리 등을 두루 개쳤다.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총리.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했다. 아, 이 사기꾼.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아침이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도 이제 계속 물러설 곳,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퇴로가 계속 막힌 거예요. 상식적으로 결정을 해줄 거라 믿는다?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했다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갈수록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부결을 시킨다?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이, 전체적인 지지율이 지금 30%대에서 지금 주저앉아가지고 20%대로 떨어졌는데, 사기 대모아. 아, 정말. 그리고 이거 저 뭡니까? 민영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 이것도 그래.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랑거리를 하나 그냥 던져 놓은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요 김대기 비서실장, 아니 뭐, 그러니까 그 국회 운영위원회 그 저 질의응답을 그 화면을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약간 좀, 이 사람이 좀 말도 약간 뜨듬뜨듬하고, 하니까 이제 이게 답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유심히 보시라니까요. 눈빛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눈빛을 보면 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청문회 때, 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그 민주당 애들 쳐다보던 그 눈빛, 또 한동훈이가 민주당 애들 쳐다보는 그 눈빛, 김대기 비서실장이 민주당 애들 쳐다보는 그 눈빛,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또 먹잇감 하나 던져준 거예요. 좀 한 무릎 뜯어봐라. 그러니까 지금 아니냐 다를까 또 미끼를 물고 이재명이부터 온 SNS로 달리면서 민영화 반대. 그러니까 정편이고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그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왜 지랄이지?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빨갱이들이 막판에 뭐 바이든 만난다고 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바이든 미국 측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라고 하고,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사람들 내리 속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일종의. 그럼 이것도 당연히, 야, 저 새끼들 민주당 보고, 민주당에 이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네. 이 또 거짓말 하는 거네. 이렇게 사고 구조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철저하게 이 사람들의 심리를 철저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계속 한동훈 청문회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헛발질을 하면서 이 완전 쓰레기들이구나, 진짜 무식한 것들이구나, 이거를 그때 민낯을 정확하게 보여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헛발질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그래 우리 토끼 형부터 해가지고 중부 내각은 보니까 사람들이 참 똑똑하고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새끼들은 왜 계속 이런 헛소리들만 하고 있지? 전혀 누구도 얘기 안 한 걸.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저 빨갱이 새끼들은 안 되는구나. 저거 진짜 빨갱이 새끼들 맞구나. 저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새끼들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극렬 지지층에서 조금씩 빠져나온 얘들도 무당층으로 있지만 이런 게 한 번, 두 번 더 지속될수록 우리 편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어제그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니, 저도 놀랬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어제그제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 통인 바이든을 상대로 이 새끼들은 사기를 쳤고, 강용석이 개새끼는 대한민국 통을 상대로 지금 사기를 쳤잖아, 이 개새끼들. 그 구조가 똑같잖아요. 강용석이도 빨갱이 출신이라니까, 참여연대, 박은순이하고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계속 이제 보고 듣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서야 되는데, 얘들이 이제 또 변명을 한답시고, 김민석이가,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만든 정상회담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문재인 시절에 한미 정상회담 하려고 이제 물밑작업을 계속 벌여왔는데, 뭐 시기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래, 어제 그래. 다 대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새끼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 토끼 형이 방해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제 뭐 정상회담을 하게 된 거래. 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프레임, 이런 식의 프레임이 기존의 보수 정권이면 먹힌다니까?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계속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먹혔거든, 이게.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토끼 형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짧게 봐서 총장 때부터 봐왔잖아요. 지금 3년째. 그러면 전술을 좀 바꿔야 돼.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전략도 안 바뀌고 전술도 안 바뀌어. 와, 진짜.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지금 정확하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어가지고 수면 아래로 숨어 있어가지고 못 느꼈어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진짜 그랬겠구나. 그리고 왜냐, 여기에 대응하는 소위 보수라는 국민의힘 저 새끼들이 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해놓으니까. 근데 이거는 굳이 뭐 우리 토끼형 쪽에서 뭡니까 대응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눈에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도 국민들이 이 새끼들이 얼마나 더러운 새끼고 허구한 거짓말만 하는 새끼들인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행복해.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지금 황교익이 특히 그 개새끼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들어가가지고 댓글을 좀 달라고 했더니 하려고 봤더니 진짜 이 빨갱이들이 그 야비함이 뭐냐면 아마 친구 아니면 댓글을 달 수 없게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그 댓글을 욕을 좀 하려고 댓글을 달라고 했더니 이제 댓글이 안 달리길래 페이스북 메신저로 제가 보냈죠. 뭐라고 보냈냐면은 야 이 씨발놈아 그만 좀 나대라고 개새끼야 네가 씨발 고등학교 선배라는 게 쪽팔린다 이 개새끼야. 실제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뭐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랬지. 이 개새끼야 프로필에서 씨발 고향하고 출신 학교 다 지우라고 이 씨발놈아 쪽팔리니까 해놨는데 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헛발질을 계속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노란 휴지 아닙니까? 노란 두루마리 휴지. 그게 연출한 거라니까. 왜냐, 얘들 습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분명히 물어 뜯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살짝 보여준 거야. 그럼 이걸로 가지고 이거 비싼 거라고 해가지고 아마 어느 놈이든 김어준이든 황교익이든 워낙 간종이니까 이것들이 중에서 하나 정도가 분명히 이거 물어 뜯을 거다. 의도하고 한 게 맞아요. 이게 또 뭐냐면 지금 이 김건희 작진이 뭘까 해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워져 있잖아요. 뭐 줄리니 뭐니 하면서 이거를 또 깨려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 그, 감성팔이에 의해서 지금 더 씌워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근거를 가지고 그게 맞네, 안 맞네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 이거를 일거에 뒤집는 방법이 뭐냐. 특히 우리나라에 먹히는 방법.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성팔이에는 감성팔이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제 그 뭡니까 한동훈이 저 검찰 인사 보고 뭐랬습니까? 뒤끝 장렬 인사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가 2년 전에 저기 심재철이한테 네가 검사냐고 바로 그랬던 양석조를 딱 그 자리에 앉히잖아요. 그리고 쫓아내잖아. 뒤끝 장렬 한다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빨갱이들 그 적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전략 전술의 대가 전신입니다. 전신. 이순신보다 더 뛰어난. 물론 거기에는 이제 김건희가 당연히 옆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식으로 이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자기에게 더 씌워진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꺼번에 뒤집는 방법. 이거죠.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빨갱이들이야 어차피 그렇게 살아왔던 놈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연출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물어뜯어라. 말을 물어뜯어라.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계속 이런 걸 보면 뭐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조용히 있잖아. 가끔 그냥 한 번씩 뭐 나와가지고 그냥 좀 뭐 나올 때도 뭐 옷도 뭐 한 몇만 원짜리 옷 입고 나오고 막 이러는데 얘들이 계속 김건희를 물어뜯어요. 그러면 얘들 35% 빼놓고는 모든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씹새끼들 너무하네. 아니 막말로 아니 그래 막말로 그래 그 줄리였다고 치자. 그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저렇게 조용하게 내조 열심히 하면서 차분하게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데 이 씹새끼들 진짜 너무하네 개새끼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100%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는 자기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게 유도했고 또 그거를 이미지를 또 완벽하게 한 방에 반전시킬 수 있도록 지금 또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조용히 그냥 있으면서 한 번씩 그 사진 뭐 또 뭐 저기 반려견하고 반려묘 산책시키고 뭐 한 번씩 또 이제 뭐 내일 오늘입니까 만찬할 때 잠깐 보인다고 하죠. 그런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여성적인 이미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조용히 있으면서 이렇게 한 번씩 쇼를 하면서 이 빨갱이들이 계속 물어뜯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황교익 이 새끼도 지금 뭡니까? 그 김건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냥 그 팬이 준 안경 그거 쓰고 있는 거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그 카페에다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사진에 이제 요 노란색 두루마리유지. 아니 근데 이제 웃긴 게 아니 무슨 두루마리유지 색깔을 아니 이때까지 여러분 모르겠어. 저는 이때까지 뭡니까 순백의 그 두루마리 아니면 약간의 그 문양이라든가 이런 게 그려져 있는 정도지. 아니 뭐 아예 그냥 노란 이런 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참말로. 이 계속 물어뜯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더 너무하네. 설사 김건희가 이전에 그래, 뭐 막말로 그래, 룸살롱을 좀 다녔다 치자.
그래도 지금은 아무 그것도 없이 이렇게 내조를 하려고 그리고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이런 여자를 물어뜯어 이런 개새끼들 이렇게 이론이 형성된다고요. 그러면서 한 방에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또 토끼 형은 계속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하면 한 방에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한 방에. 아 정말.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20%대 급락이죠. 국힘은 43%. 참 이거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1년 전에 10%였잖아. 1년 전에 10%였잖아요. 1년 전에 10%가 4배가 넘게 올라서 지금. 이게 과연 국민의힘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세요? 얘들이 잘했어? 얘들이 이뻐서? 아니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저 구성원들이 다 똑같잖아. 우리 저기 토끼 형 한 명 빼놓고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빨리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이거 갤럽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니 어제 그래 저기 뭡니까 다 대표님이 그러는데 어제 대전에선가 어디선가 저 민주당 지지율 13%가 나왔대요. 13%가. 이거는 끝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가 29%인가 그렇다고 하죠. 그러면 어쨌든 저희 전라도에서 지금 한 80% 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 지역은 20% 초에서 10% 중후반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이상 회복할 길은 없습니다. 왜냐? 앞으로 계속 카운터펀치를 쳐맞을 거기 때문에 행복해. 그리고 그 경기도지사연구소 경기도지사도 지금 8%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KSY 이게 저기 민주당 여론조사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김은혜가 46, 김동연이 38.5.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저기 어제 저녁에 또 뉴스가 나왔죠. 이재명이 그 새끼는 술집에 갈 때마다 욕 처먹고 다니더만. 그리고 어제는 또 저기 유세가 하는데 그 60대가 또 뭐 저기 그릇을 또 집어 던졌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안철수 개양 갔으면 국민의힘 당권 장악할 수 있었다니까. 지금 어제 삼성전자 방문한 거, 또 오늘 한미 정상회담하고 또 기자회견하고 또 일본 입주하면서 끝났다니까. 지방선거 끝났어요. 이재명이도 끝났어. 물론 이재명이가 뭐 계속 방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냥 이제 배지를 달더라도 어차피 뭐 살아남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부담이 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떨어지면 아무런 부담 없이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문재인이 쪽도 라임 옵티머스 일단 1호로 저 루나 테라 코인 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사하다 보면 분명히 아마 지난 정권의 실세들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연관된 뭔가가 나올 거예요.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그 BJ가 뭐 초인종 눌렀다고 경찰에서 소환을 했다잖아요. 주거침입은 맞지만 집을 직접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안 자체가 워낙 그 큰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걸 누가 고소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굳이 부를 이유가 없잖아. 그 정도를 가지고. 불렀다는 거는 권도현인가 그 새끼가 경찰 쪽에 와이루를 엄청나게 매겨놨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권 폐지하고 수사권이 경찰에 가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뒤진다니까? 그 동네에서 힘 좀 쓰고 깡패 새끼들한테도 이제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돈 좀 있다고 그들먹거리는 놈들한테 함부로 말 못하고, 유흥업소 가가지고 그 유흥업소 사장하고도 함부로 그 못해요. 그 정도면. 그리고 어제 그 또 기사 나더만요. 그 작년에 국세청에서 그 권도현인가 그 새끼한테 500억을 세금을 매겼다고 하대요. 탈세다 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고발을 안 했대요. 왜 안 했겠습니까? 다 연결돼 있다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1호로 수사하는 루나 테라코인. 이거 수사하다가 보니까, 지난 정권 실세, 뭐 실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가 이름이 뜩 나와?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도, 그래, 아마, 라임 옵티머스부터 해가지고, 이게 아마 어떤 형태로는 다 연결이 돼 있을 거야.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편안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